큰 변화가 있는 그런 개정안이고, 반려동물 그리고 임대 종료, 임대료 인상 같은 부분에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임대료는 12개월마다 한 번만 인상이 가능하십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벌금이 또 부과가 되십니다. 임대료 미납, 그 주택 손상, 매각, 대규모 수리라던가 레노베이션, 철거 기록은 영구적으로 이제 디지털에 기록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미래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주 렌트 생활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새 법안으로 달라진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호주 주거 임대법 개정안이 나왔다는 소식 들으셨을 것 같아요. 레지덴셜 테넌시 어멘드먼트 빌 2024 이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나와 있는 대사분은 제 걸로 넣어주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그런 개정안이고, 네. 이 법안으로 2010년 주거 임대법을 수정해서 특히 반려동물 그리고 임대 종료, 임대료 인상 같은 부분에서 관리 방식이 이제 크게 바뀌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집사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좀 관심이 최근에 많이 또 이제 네. 집사 생활을 또 네. 시작하셨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요청하면 21일 이내로 서면으로 답해야 되고, 만약 답변을 안 하면 자동으로 승인이 이제 되는 그런 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네요. 네, 그쵸. 근데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에 이미 너무 많은 반려동물이 있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에 동물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로는 너무 집을 손상을 일으킨 경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집주인이 이제 그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반려동물 소유가 법률, 지방 정부 규정, 층별, 아파트라면 이제 커뮤니티 규약, 주거 커뮤니티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주인이 반려동물 승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 없는 퇴거가 금지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2025년 5월 19일부터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반드시 유효한 사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이라든지 임대료 미납, 그 주택 손상, 매각, 대규모 수리라던가 레노베이션, 철거, 임대 목적이 이제 종료되고 임대인 또는 가족 거주 등의 이유가 있을 때만 이제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일단 매각 아니면 철거, 대규모 수리 등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 허위 서류 제출 시 벌금이 또 부과가 되십니다. 재임대 지금 제한도 있어서 매각, 임대인 거주 철거는 6개월, 대규모 수리는 4주 동안 재임대가 금지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부당한 퇴거를 하면은 처벌 규정도 있겠네요. 네, 위반 시 이제 엄격한 법적 처벌이 이제 부과되고요. 통지 기간은 어떻습니까? 네, 통지 기간 같은 경우는 정기 계약, 이제 우리 픽스텀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최소 90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고, 6개월 이하 고정 계약은 최소 60일, 6개월 초과 고정 계약 같은 경우는 최소 90일의 통지 기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럼 3개월 정도 노티스를 받으면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렌트 시장이 워낙 또 핫하고 렌트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개정안에 또 많은 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 이 기간 안에 새로운 임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NSW 페어 트레이딩에 따라서 공식 면제가 없으면 재정적,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 그럼 인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서 NSW, 특히 시드니 같은 경우 임대료 최고치 또 경신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임대료는 12개월마다 한 번만 인상이 가능하십니다. 고정, 정기 임대계약 모두 적용이 되시고요. 바뀐 내용이 상당히 꽤 많네요. 네. 근데 이런 법률적인 변경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자세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나 아니면 이제 고객님들이 뭐 계약하셨던 뭐 렌탈 어그리먼트, 테넌시 어그리먼트죠. 그리고 NSW 같은 거는 페어 트레이딩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전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임대료 납부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일단은 은행 이체를 통한 수수료 없는 납부를 제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퍼티 매니저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특정 앱이나 유로 플랫폼을 강제로 사용할 수가 없고 향후 센타페이 자동 이체 옵션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렌탈보드 온라인 RBO도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2025년 7월 1일부터 임대차 종료 사유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신고를 해야 되고 뉴사우스웨일즈 페어 트레이딩이 이 시장 동향과 규제 집행을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은 영구적으로 이제 디지털에 기록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변화가 상당히 많네요. 다른 주는 어떻습니까? 다른 주도 변화가 있나요? 빅토리아는 2025년 3월 법안이 통과돼서 11월 시행 예정이고요. 모든 임대 입찰 금지, 그러니까 임대 렌트 비딩 하는 거, 내가 더 이제 비딩해서 이런 거 이제 입찰 금지가 되고요. 임대료 인상 퇴거 통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유 없는 퇴거 금지, 표준 임대 신청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강화 등의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퀸즐랜드 같은 경우도 표준 임대 신청서 사용의 의무화와 개인정보 수집 제한, 그리고 주택 출입 통지 24시간에서 48시간 노티스 그로 늘어났고요. 설치물 요청 시 28일 내 응답 등의 규정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테넌트가 집주인에게 뭐를 요청했는데 그걸 28일 내에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 등이 이제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그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퀸즐랜드 이 세 주 모두 세입자 권리 보호,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임대 환경 조성이 핵심으로 이제 변경이 이제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데이비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임대차 개정안은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퀸즐랜드 모두에게 세입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임대 환경 조성이 핵심입니다. 임대인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 그리고 세입자 모두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는 페어 트레이딩 홈페이지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더보기란에 빅토리아,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즈 임대차 보호 개정안에 대한 링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조태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